네, 경남의 새 학교 교실에서 기준치를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는가 하면 미세먼지 투성이인 터널을 통학로로 이용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으로 KBS의 보도에서 드러났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피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학교를 다니는 우리 아이들, 어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뉴스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대우조선해양에 정부가 공적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들, 지역사회는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인데요. 문제는 대우조선해양을 보는 외부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수조 원의 공적 자금이 지원됐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되는 공적 자금을 또 지원할 것이라면 부실을 초래한 대우조선 경영진과 잘못된 전망을 내놓은 관련 부처의 책임 추궁이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규 유동성을 넣을 수 없다는 대원칙은 전 변한 게 없고요. 수주가 예상보다도 부진하고 한 것 때문에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아진 것은 사실이고요. 지난 2015년 대우조선 정상화를 위해 4조 2천억 원을 지원했던 정부. 정부는 더 이상의 추가 지원은 없다고 여러 번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2년도 채 안 돼 입장을 바꿨습니다. 대우조선 정상화를 위해 자율적인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정부가 국책은행을 통해 대우조선에 지원하는 신규 자금은 2조 9천억 원. 출자 전환, 채무 상환 유예 등을 포함하면 지원 규모는 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됩니다. 공적 자금은 결국 국민 부담, 반발이 거셉니다. 투입해갖고 된다는 보장도 없고 자꾸 국민 혈세는 빠지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안 사는 입장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4조 원대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도 2년도 채 안 돼 다시 위기를 맞은 대우조선. 그동안 국민의 부담만 늘려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를 마친 드릴십입니다. 깊은 바다에서 원유와 가스 시추 작업을 할 수 있는 선박 형태의 시추 설비입니다. 선박과 해양 분야, 최고 기술력이 집약돼 있어 한 척당 5천억 원이 넘는 초고가의 선박입니다. 대우조선이 지난 2013년 앙골라 국영회사인 소낭골로부터 수주한 1조 원대 규모의 드릴십 2기 중 하나입니다. 각각 올해 6월 말과 7월 말에 인도할 계획이었지만 소낭골사가 경영난에 빠지면서 인도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선박 대금을 받지 못하자 대우조선해양은 유동성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번 달까지 갚아야 할 회사채만 해도 무려 4,400억 원. 누구보다 걱정이 큰 곳은 조선협력사들입니다. 협력사와 기자재 업체 등 수만 명의 생계가 달렸다며 국회에 대책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대우조선에 대한 2조 9천억 원대의 자금 지원을 결정하면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굉장히 좀 다행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부분을 갚아드리는 게 저희들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의 명운에 생계가 달린 지역 상공인들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어제 시민을 살린다고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대우조선의 경영 악화로 지난해에만 협력업체 21곳이 폐업했습니다. 협력업체의 파산과 폐업은 임금 체불과 실업으로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지난해까지 거제와 통영, 고성 지역 체불 근로자는 전년의 같은 기간보다 2배가 늘어난 12,000여 명. 금액은 540억 원이 넘었습니다. 경남 전체 실업자 수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4만 1,000명이 늘어 실업률이 2.3%에서 3.6%로 1.3%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 상승률 0.2%포인트의 6.5배 수준입니다. 대우조선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정부로서는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속해서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이 대우조선의 여러 가지 기업 도산 시 있을 수 있는 어려움들, 그다음에 채권 금융기관이 안아야 되는 부담, 또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정부는 만약 대우조선이 도산한다면 현재 만들고 있는 100여 척의 선박을 헐값에 팔아야 하고 돈을 빌려준 은행의 부실 등으로 최대 59조 원의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 소식에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상 대우조선 부실 책임을 또다시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세금을 내고 우리 국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느 기업이 어렵다 해가지고 그거 다 투입 씹고 서민들은 완전 팽개 씹고. 정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해 2조 9천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채권자들로부터 2조 9천억 원의 채무를 일부는 출자 전환하며 일부는 만기를 연장한다는 방안, 모두 5조 8천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장 많은 대우조선 회사채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채무 조정을 수용했을 경우 평가 손실이 2,700억 원이 예상된다는 소식에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국민연금공단은 대우조선이 처한 재무 상태와 기업 계속성 등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며 수용 여부를 미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채무 조정안이 수용되지 않아 자금 지원이 불가능해질 경우 워크아웃과 법정 관리를 결합한 P플랜을 가동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P플랜이 가동하면 부채 비율은 낮아지지만 대우조선의 수주 취소나 선수금 반환 요구 등으로 이어져 기업 가치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VCR물을 봤는데요. 자, 대우조선해양 회생에 키를 쥔 국민연금. 이 채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신규 자금을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채권단인 국민연금공단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국민들의 비판 여론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자, 취재를 했던 김준원 기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김준원 기자. 자, 그동안에 이런 그 근로자들 그리고 지역 경제 또 지역 사회를 본다면은 이런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맞겠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과연 맞느냐에 대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어떤 배경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대우조선에 또다시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예측이 번번이 빗나갔던 것만큼 이번 지원 역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겁니다. 지난 2015년 대우조선에 4조 2천억 원을 투입할 당시 정부는 2016년 조선업계 수주 시장 전망을 밝게 예측했습니다. 조선업계 경기가 저점을 찍은 것으로 판단하고 대우조선이 2016년 12조 8,700억 원을 수주할 것으로 예측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우조선의 실질 수주액은 약 1조 6,788억 원, 예상액의 1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외국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등이 충분히 2016년이 이렇게까지 수주 절벽이 오리라는 것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대우조선에 관한 여러 가지 경영상의 악재도 과소평가했습니다. 대우조선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등으로 대우조선과 관련한 불신이 시장에 팽배해 사실상 공개 경쟁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 명성이 떨어졌지만 정부는 여기에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대우조선의 내재적 위험 요인을 보다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대응하지 못했던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봐왔기 때문에 공적 자금 투입이 기업을 정상화할 수 있고 국가 경제의 이득이라는 정부의 말에 쉽게 동의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네, 대우조선해양의 공적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직 산 넘어 산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사채권자 집회 아닙니까? 오는 17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동의를 받아내야 되는 것이죠. 자, 대우조선해양 어떤 변화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사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낼 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네, 현재로서는 대우조선 정상화 실패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도 채권단 지원의 전제 조건인 고통분담에 조건 없이 동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채권단의 마음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열린 지난달 21일 대우조선 부실 경영을 두고 금융당국을 향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집니다. 법적으로 책임질 사람은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 핵심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지금 책임을 지는 모습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정부의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말을 바꿔서 저희가 받아야 되는 비난 그리고 그 책임 문제 이것을 지겠습니다. 대우조선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큽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 직원의 20% 이상을 구조조정하고 부동산과 자회사 매각 등 자구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지난해까지 4만 6천 명이던 직원 수를 20% 이상 줄였고 최근 임직원 전원이 급여 10% 반납에 동의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대우조선의 자구계획 이행률이 29%에 불과합니다. 대우조선의 임금이 중소기업 평균 임금의 2배를 넘어섭니다. 구조조정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평균 연봉이 9,500만 원입니다. 뭘 잘했다고? 이번 신규 자금을 투입하게 되면서 정부가 대우조선에 내건 조건은 직원 인건비를 25%로 추가로 감축하고 직영 인력을 9천 명 이하로 줄이는 것. 대우조선은 지난 6일 노동조합이 채권단 지원의 전제 조건인 고통분담에 조건 없이 동참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금 지원 등 대우조선의 운명은 오는 17일 가닥이 잡히게 됩니다.